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달의 건강 핫 이슈로 선정된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요즘 저에게 가장 핫한 관심 중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료와 방역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와 이 산업 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교와 문화 분야로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세상 때문에 이 그들이 내놓는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질 그런 긍정적인 그 자료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첫째는 4차 산업혁명, 이것이 앞당겨질 것이다. 흔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면 첫 번째 5G,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공지능,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 빅데이터, 뭐 이런 키워드가 기억이 납니다.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 살리기, 뭐 환경 살리기, 지구촌 살리기, 또 이런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단초가 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언컨택트, 원격 소통입니다. 우리가 원격 수업, 원격 또 회의, 원격 판매, 이러한 원격 회의를 통해서 이 공간에 의한 물리적인 제약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세 가지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이 환경 살리기, 그리고 이러한 그 원격 소통, 이러한 것들이 포스트 코로나가 갖고 올 긍정적인 신호들이 아닌가,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앞당겨질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좀 압축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반세계화, 또 하나는 반도시화,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특히 우리 세계 경제를,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 동력을 이 글로벌 세계화와 그리고 집중화, 도시 집중화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본 틀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 이미 우리가 다 보셨습니다만, 이 화장지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한 국가들은 요번에 이 비행기가, 수출국에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배가 뜨지 못함으로 해서 그 나라는 화장지 사재기가 시작되고, 또 매점 매색이 시작되고, 또 이 사놓은 이 화장지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구입을 하게 되고, 또 총알을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식량입니다. 우리도 아마 한때는 자급자족 식량 안보, 이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만약에 식량 문제가 비롯된다면 이런 화장지 사태하고는 전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기업들이 특히 자동차 같은 예를 든다면 이 많은 부품들을 각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 때문에 완성품 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아마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어떤 반세계화, 반도시화,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앞당김, 다시 말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환경 살리기, 그리고 또 원격 소통, 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그 반세계화, 반도시화, 이런 것들은 아마 사람마다 보는 눈에 따라서는 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은 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국가나 기업들은 일정 정도의
이 자급자족에 의한 각자 도생으로의 기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번 코로나19가 얼마나 충격을 주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망자 또 확진자 수 통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바이러스 발생 현황표입니다. 이 자료는 5월 31일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입니다. 가장 큰 위에 있는 원을 보면 우리 한국입니다. 확진자 수가 11,503명, 그리고 사망자 수가 271명, 치사율은 2.3%.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4명, 그 사스는 2002년도에 있었죠. 그때 우리 한국의 발병자는 확진자는 4명, 그리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 오른쪽 적은 원에 보면 메르스입니다. 2013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메르스 때 186명이 확진이 됐고, 그리고 사망자는 39명입니다. 제가 이 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2년과 2013년에 그 당시에 이 두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이 두 개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한다면 이번에 코로나19의 그 확진자 수를 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진자 수는 이 메르스에 비교해서도 62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보면 7배가 증가한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더 늘어났습니다. 자, 다음 한번 자료 보시겠습니다. 세계 바이러스. 이 표는 세계 바이러스 발생 현황입니다. 이 표가 아마 좀 더 객관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이 자료 또한 5월 31일자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자료입니다. 확진자 수가 600만 하고도 9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무려 37만 명. 네, 37만 명입니다. 밑에 지난 사스 때는 8,273명이 확진이 됐고, 메르스 때는 1,36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 사스 때 8,273명이 비교하더라도 609만 명은 736배가 증가한 것이고, 사망자 수도 477배가 증가한, 정말 그야말로 그동안 있었던 사스와 메르스의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떤 예고편, 아주 정말 미미한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나타날 바이러스는 어떤 파괴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미 모든 주도권은 인간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것도 바이러스가, 우리가 프로야구를 보고 또 프로축구를 보는 것도 이제 바이러스의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구촌의 최강자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각자 도생, 자급자족으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공존, 공생, 자연을 회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땅의 지배자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배자인 바이러스의 성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그동안 이 인류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 환경 파괴, 그야말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는 자기 삶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박쥐로 갔고, 박쥐에 있다가 다시 바이러스는 천상갑에 있던 바이러스는 다시 인간에게로 옮겨 다니는 이러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의 정확한 원인이 바로 지구 환경의 파괴, 인류가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이 만든 사회적 부산물입니다. 인류가 책임져야 될 잘못된 똥이다. 이미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앞선 팬데믹인 암, 고혈압, 당뇨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방역의 시작점은 자연 환경의 회복과 지구촌 생명들과의
공생공존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결국 사람이나 사회나 좋은 똥 생산이 최고의 의료이고 최고의 방역이다. 최고의 백신은 똥 백신이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